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에 아기 한 명이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오늘 시댁 김장을 왔는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 혼자 차에 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김장이라고 하면 시댁에서 저에게 일을 많이 시켰겠거니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시댁분들 다 아주 좋으신 분들이고 결혼하고 시댁김치가 아주 맛있어서 많이 가져다 먹어서 김장날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좀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이제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렵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뭐냐면 오늘 김장날인데 우연히 남편의 큰형이자 저의 큰 아주버님 생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파리바게트 케이크 사가자고 했는데 제가 거기 지금 불매 중이라서 안 된다고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형님께서 거기 케이크를 사오신 거예요. 저는 저만의 신념으로 불매를 하는 것 뿐이고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1도 없거든요. 다만 남편이 평소에 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있어서 불안불안은 했는데 기어이 입을 열어버렸네요. 거기 케이크 사오셨네요. 사실 제가 오는 길에 케이크 사오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거기 불매라서 못 산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큰형님은 별말 안 하시고 케이크 사오신 시누이 형님은 눈이 동그래지셔서 그런 거야? 이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에요 하는데 남편이 재밌다는 듯이 아까 나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 누나한테도 해보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좀 세게 말했거든요. 거기 거 팔아주지 말자 했을 때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때 우리랑 뭐 상관 있어? 이런 식으로 깐죽거리길래 케이크 하나 사 먹을 때마다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세게 만류를 했습니다. 형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니 저는 바보같이 당황을 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 없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 브랜드 불매 중이면 다른 상표 케이크를 사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케이크를 안 산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거든요. 남편이 약 2년 전에 주식 사기를 당해서 1억을 날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가게가 휘청을 했습니다. 너무 흔한 주식 레파토리이지만 저희가 그 흔한 스토리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 아는 사람이 회사 상장하는 심사하는 사람이라며 상장만 되면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고 바람을 넣었고 남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심지어 있는 돈 1억을 날린 것도 아니고 없는 돈 1억을 빚내서 날린 거였거든요. 결국 어찌어찌 대출로 돌려막고 생활비를 쪼개서 갚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던 꿈도 엎어지고 그래도 희망을 잃기 싫어서 아직 젊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깐 휘청거리는 걸 뿐이다 생각하고 부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진짜 티끌만큼이라도 저금을 하고 이 생활도 나름 적응을 해서 삶의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려던 차에 남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해서 이번 달부터 집에 있어요. 갑자기 제일 큰 고정 수입원이 없어지고 남편 반토막밖에 안 되는 제 월급이랑 남편의 실업급여로 당장 다음 달부터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 사실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친정이 가까이 살아서 친정 엄마가 먹거리나 반찬, 금전적으로 도움을 종종 주시고 생활비 카드값 자주 모자라는데 사업하시는 친정 아버지께 손을 벌려서 메꾸면서 살았거든요. 시댁은 멀어서 자주 안 가고 명절에 형님들께서 아기 용돈을 주시면 그걸로도 생활비를 메꾸면서 살았습니다. 원래 마음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절대 건들지 말고 아이 크면 줘야지 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빚 때문에 힘들어도 시댁 식구들 생일이면 케이크 하나씩은 꼭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남편이 실직까지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달부터 막막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3만원 4만원씩 가는 케이크를 덕 사기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냥 불매 중이기도 하니 적당히 핑계를 댔던 건데 눈치도 없이 그걸 식구들 앞에서 나불댄 남편. 너무 꼴보기 싫고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케이크를 사고 싶었고 미리 생각해서 사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못 샀다?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색이라도 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절 깎아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제 성격 뻔히 아니까 그냥 저를 곤란하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시댁에 올 때마다 식구들은 너무 좋은데 남편 때문에 꼭 마음 상할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짠순이인 걸 우습게 소리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쿠폰 하나도 악착같이 모아서 쓴다는 둥, 속옷이 10년도 더 되는 걸 입는다는 둥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얼굴이 빨개지게 만들어요. 주식으로 돈 날린 것도 시댁에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자기 배려한답시고 그냥 없었던 일인 양 입 닫고 살았는데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원래 어머니께 맛있는 김치 감사하다고 김장값 약 수하게라도 드렸었는데 이번엔 챙기기 힘들어 죄송하니 형편 어려운 거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실 분 아니니까 시집한 거 어머니한테도 식구들한테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입 꾹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있네요. 지 자존심은 챙겨야 하나 봐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이 글을 쓰는데도 가슴이 꽉 막혀서 힘이 드네요. 평소에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큰형님 내외분께 예민하고 쪼잔한 막내 동생, 막내 재수씨 된 것 같아서 더 속이 상합니다. 이게 뭐라고 서럽고 눈물까지 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제자리에 다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일 집에 돌아간 후에 형님 한 분 한 분께 연락드려서 사실 우리 집 사정이 이렇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버일까요? 후기.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셔서 참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구나 다시금 알게 되었네요. 일단 저 용기 내어서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니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남편이 저한테 더 함부로 구는 거다 생각도 들고 남편이 말하지 말란다고 고분고분 굴었더니 호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뒤집고 여차하면 이혼해라는 생각으로 각오하고 시댁에 알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김치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게 김치 해주셨는데 용돈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식으로 사고 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아주버님 케이크도 사가고 싶었는데 너무 막막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대략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죠.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부터 그것도 내가 모르고 미안하다 하시고는 이어서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님을 무서워하거든요. 평소 말수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10년에 한 번 불호령이 떨어지시는 분인데 시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완전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 보고 당장 시댁에 오라고 했나봐요. 저도 같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는 내도록 저한테 그걸 왜 말했냐 그래서 싸웠는지 그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냐? 네? 이런 개차반 데리고 살고 있는지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나 같으면 너 같은 놈이랑 안 산다. 며느리 이혼하고 싶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 쳐다보고 나 같아도 그러겠다. 땡땡이 너는 당장 2주일 내로 일을 구해라. 안 구해지면 막노동이라도 해. 지금 네가 회사를 그만둘 군번이냐?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네 와이프 얼굴도 똑바로 못 볼 것 같은데 너 보면 걱정이 없는 것 같다. 2주 내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못 구하면 너희는 그냥 이혼해라. 남의 귀한 딸 인생 망치고 사돈집 돈까지 끌어 쓰는 꼴 나는 못 본다 하시더군요. 들어갈 때는 의기양양하고 저한테 화내면서 들어가던 남편이었는데 나올 때는 말이 없더군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걸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자기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쉬겠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아버님 호통에 정신을 차린 건지 무서운 건지 다행히 10일 만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빚도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 이것까지 해결해 주실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네요. 감사하고 죄송해서. 남편한테는 아들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해주는 거니 저를 떠받들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소갈이 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더 도와줄 수도 없으니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남편 지금 출근한 지 3일째네요. 일단 적응한다고 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님 호통에 정신을 차린 건지 뭔가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깐죽거림이 쫙 빠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한테 저희 형편 커밍아웃 하고 나서 형님들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통화하면서 제 사정을 말하고 미안해서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시누이 형님은 같이 울면서 못난 동생한테 시집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한테는 더 돈독한 정이 생겼습니다. 남편하고의 사이는 글쎄요. 일단 돈이 해결되니 마음은 좀 편해졌고 남편도 저한테 잘하고 하는데 또 이런 사고 안 치게 지켜봐야죠. 뭐 또 돈도 돈이지만 저한테 배려 없는 말실수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거라 그 부분 이야기하면서 한번 풀기는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능력도 없는 놈이 눈치까지 없냐고 막말하고 그랬는데 제가 막말하는 게 오히려 웃겼는지 웃으면서 막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진짜 속에 담아두지 말고 할 말도 다 하고 남편 때문에 또 소가리를 하면 시댁에도 다 오픈하려고요.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면 이혼할 각오도 마음 한켠에 늘 품어두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용기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대우는 내가 나를 아낄 때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막 하대하고 있네요. 남편이 거의 개차반 수준인데 그걸 입국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날리고 실직에 처가댁 도움 받으면서 전전긍긍 살면서 생각 없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그걸 참아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시댁에 다 말하셔야죠. 남편한테도 화내시고 할 말은 하셔야죠.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얄미운 형님 때문에 이렇게 글까지 씁니다. 저는 시부모님 복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하늘에서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나봐요. 우리 시부모님은 점잖고 잘 베풀고 아들보다 며느리를 위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항상 크고 작은 일에 아들보다 며느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며느리 걱정도 많이 해주십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 1도 없고 오히려 고마워서 눈물 날 뻔한 일은 여러 번 있었죠. 해외에 가서 제 선물만 사오시거나 제 생일이라고 음식을 한가득 해서 오신 일 등등요. 그런데도 저는 시댁 가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설이 다가오니 벌써 숨이 막힐 지경이라 시댁 이번에 패스할 생각이고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 있는 형님 때문입니다. 시부모님 닮아 순한 성격의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좀 까칠하고 센 편인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 찜쪄먹는 진짜 센 사람입니다. 나도 입 좀 턴다면 터는 성격인데 시댁에서는 그래도 성질대로 못해서 신경전 중이네요. 형님은 딸 둘을 낳았고 저는 아들 하나 낳고 둘째 아들 임신 중입니다. 같은 성별에만 둘 이상 있는 집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애들 성별 가지고 오지랖들이 장난이 아니죠. 아들 둘이라고 하면 고생길이 열렸다 하면서 딸 하나 더 낳아라 온갖 오지랖에 시달립니다. 딸 두셋 있는 친구들 말로는 딸만 있어도 그렇다 하더군요.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된다며 아들 낳아야 된다고 온갖 오지랖에 시달린다고요. 저는 첫째 때도 둘째는 딸 낳아라 난리더니 둘째 배불러 오면서부터 딸 낳게 셋째 가지란 오지랖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하늘이 정해준 거지 부부가 택할 수 있는 건가요? 왜 남들이 우리 부부 인생에 딸 낳아라 아들 낳아라 매너 없이 끼어들게 하나요? 저는 성별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결심을 합니다. 무식해 보여서. 그런데 우리 형님 오지랖이 그중 최고입니다. 딸 둘을 낳아 기르면서 그런 일 안 겪었는지 겪고도 대물림하는 것인지 저한테 딸 타령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첫째 아들 가졌을 때도 동서 아들이라면서 어떡하니 첫애는 딸이어야 좋은데 하면서 위로부터 해서 나를 황당하게 했네요. 제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저는 상관없이 좋아요 했더니 딸 안 키워봐서 모른다면서 딸이 최고라면서 강조하더군요.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는 거 모르냐고 하길래 형님도 아들 안 키워봐서 모르지 않나요? 했더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린 사람이 아들 유세 부리는 거야? 아들 요새 아무 소용이 없대. 속만 썩이지.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러는 형님은 딸 유세 부리잖아요. 내로남불인가? 했더니 단단히 삐쳐서 그 뒤로 계속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째 만삭 때 애가 여가여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여가라는 말 듣고 온갖 체조하며 돌려보려고 했는데 꿋꿋하게 서 있어서 결국에는 수술로 꺼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다 안전 우선이라고
의사쌤 지시 따라야 한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했는데 애 낳고 3, 7일 뒤에 보러 온 형님이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하는 말이 좀 더 노력해보지. 나도 첫째 여가였는데 맨날 요가 교실 다니며 부단히 노력한 끝에 애를 돌려서 자연분만 해낸 거잖아. 산모 의지가 중요한 거야. 진통 12시간 겪으며 모성이 무엇인지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는데 동서는 그런 거 모르지 라는 소리를 쳐하더라고요. 그때는 정신도 없어서 너는 지서라 하는 심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유만 4, 5일 억지로 짜내서 간신히 먹이고 젖이 나오지 않아 모유로 못 먹였습니다. 모유 마사지, 모유 촉진자 좋다는 거 다 받아봤는데 순식간에 젖이 말라버렸고 전문가 쌤도 체질인가 보다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 마음고생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유 먹여 키우는 중이었고 누구보다도 모유에 대한 생각이 강했기에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사정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은 또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 둘 다 모유로만 키웠다고 모유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쩌고 동서 너무 쉽게 포기했네.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자연 분만하면서 젖상균 샤워도 해야 되는데 못했지. 모유도 못 먹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 애 건강 생각하라며 잔소리 장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큰애야 그만해라 했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어머님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못 참고 말했습니다. 형님 말대로라면 자연분만에 완모까지 했는데 애들이 아토피 있는 건 왜죠? 말이 안 맞네요 하고 형님을 건드렸습니다. 딸 둘 다 아토피가 있어서 형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형님은 내 공격을 받더니 기분이 나빠서 애 아픈 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건 그렇다 싶어 아토피 얘기는 사과를 했고 산모 몸조리에 안 좋게 왜 큰 소리 내냐고 시어머니가 형님 데리고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사과를 못 받았네요. 그때 이후로 서먹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둘째가 임신하니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도 아들이라는 거 전에 듣고는 어머님 생신날 모인 자리에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동서 고생길 열려서 어쩌나. 내가 그렇게 딸을 바래줬는데 딸 둘이면 금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동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니 남편도 못 참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같은 성별의 둘째가 너무 좋고 둘이 잘 놀겠다면서 기대에 차이는데 별 상관도 없는 인간이 저렇게 자꾸 초를 치니 남편도 분위기를 느끼고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부탁인데 그만하시죠. 듣기 불편합니다. 하며 점잖게 경고를 하니 농담이라면서 혼자 깔깔 웃고 가관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주버님이 둘째도 수술해야 하나 물었고 네, 첫째가 수술이라 둘째도 안전하게 하려면 수술을 해야 한대요 라고 했더니 V백 모르냐고 첫째 수술해도 둘째 자연분만 된다고 형님이 끼어들더라고요. V백 알긴 알죠. 다 알아봤는데 그것도 조건이 맞아야 시도할 수 있고 우리 사례는 수술이 안전하다고 하대요. 병원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산모의 의지 타령. 아버님 식사하는데 왜 그러냐고 형님 말리시는데도 아버님 지인이 V백 성공했거든요. 산모만 의지 갖추고 하면 되는 건데 동서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어서요. 동서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야지. 맘만 먹으면 내가 의사쌤 소개해줄게. 자연분만이면 면역에도 좋고 애 IQ에도 좋고 다 좋은 건 자연분만이지. 첫째도 수술해 분유로 키웠는데 둘째도 그럴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애 생각해라. 어쩌고 저쩌고. 결국 제가 폭발을 해서 형님 나 죽으라고요? 내가 자궁파열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위험하다는데 형님이 왜 그래요? 하고 막 성질을 냈습니다. 어머머 동서 말하는 것 좀 봐. 기껏 위에서 하는 소린데 사람이 심보를 그렇게 쓰면 되겠어?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무조건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소리는 들을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형님도 성질을 내더군요. 결국 시어머님 생신날 며느리 둘이 싸움박질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끝이 났습니다. 싸움 뒤엔 긴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나가는 길에 아주버님한테 다시는 형수 보고 싶지 않다고 안 보고 살자고 했더니 아주버님이 원래 성격상 버럭해야 되는데
그날 형님이 워낙 계속 건드리는 걸 봐서 그런지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전부터 형님 데려다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몇 번 타일렀다는데 저만 보면 건드리고 싶어 근질거리나 봐요. 설 연휴가 다가오니 형님 마주칠 생각에 스트레스였는데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지 말래서 그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족으로 엮인 이상 평생 보게 될 텐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런 사람 그냥 피하는 게 답일까요? 자꾸 상대하니 더 그러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후기.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2번의 명절이 지났고 중간중간 시부모님 생신에도 있었네요. 그 사건 후에 바로 다가오는 명절에는 안 갔지만 며느리들의 불화에 시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데 말도 못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죠. 여기서 들었던 대부분의 조언들이 무시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쌩까버리라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대꾸를 안 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표정은 비웃어 보기도 하고 형님은 참 몸에 오지랖이 배어 있는 건지 한결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무시하는 걸 느끼는 건지 약올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무시했습니다. 가까이 울면 쓱 일어나서 다른 데 가고 뭐 말 시키거나 절 또 건드려도 네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속으로는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라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보냈더니 지금은 정말 서먹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다 어제 시어머니랑 둘이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대단하다고. 내가 그동안 너 말로 당하는 거에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네가 무시로 이겨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둘이 빵 터져서 웃었네요. 아무튼 일일이 열받아 할 가치도 없다는 걸 느낀 후에는 제가 상대도 안 해주니 형님도 이젠 슬슬 눈치 보고 말을 안 거네요. 참, 저희 둘째 너무 이쁘거든요. 남자이지만 여자애라고 할 정도로 이쁜 얼굴이라 다들 저희 아기 데리고 나가면 말 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 이뻐라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밥도 잘 먹고 엄청 이쁨을 받으니까 은근 또 그걸 시샘하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던지 말던지 여러분들 덕분에 해결책을 찾았고 형님은 저만 보면 서먹하게 지내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좋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서 좋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느끼고 조심하게 될 거예요.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 여기서 큰 도움 받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순이한테 뭐 열등감이 있나 보네요. 그 여자 세상 부릴 게 없어서 부리는 게 자연분만 부심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 둘이 목메달이라는 소리 또 하면 형님은 늙어서 손주 봐주려면 지금부터 체력 관리 잘하세요. 요새는 늙어서 손주 봐주느라 더 늙은 딸 가진 부모가 목메달이래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